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녹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분양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조금 제 의견을 얘기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은 이제 비밀번호 요거고 이제 매달 1일 날 변경되고 있습니다. 카페에다가는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참치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검색되실 겁니다.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전화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 이 위에 이쪽 위에 있죠? 이거 배너 광고 요런 거는 이제 문의 주시면은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뭐 이런 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될 놈만 됨 이렇게 됐어요. 이 놈자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아파트 청약 될 아파트만 되고 안 될 아파트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26일 날 12월 26일 날 지지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이라는 게 이제 가제지구에 1340가구를 모집합니다. 예, 이게 이제 특공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에도 이제 아파트 청약하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84A 타입이 이제 가장 주력입니다. 896세대 모집하기 때문에 가장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요 84를 기준으로 두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를 보게 되면 84가 4억 9,900. 요게 이제 그 최고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게 거의 한 5억인데 5억에서 100만 원 빼진 4억 9,900입니다. 요거 뒤에 비교하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미종용 민영주택입니다. 지지역 반도체 쌍용 플래티넘 입주자 모집 공고했을 때 그래서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 과열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라고 봤는데 사실상 서울 빼고는 뭐 지장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당첨이 됐을 때 이야기인 거고 당첨이 안 되면 통장 가지고 다른 데다 쓰시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계약금을 이제 10%를 5%씩 나눠서 냅니다. 4억 9,900을 그리고 60% 중도금을 납부하고 30% 잔금입니다. 가점제 40%에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84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적용되죠. 이게 예전에는 반대였습니다. 거의 7대 3으로 가점제가 70%, 추첨제가 30% 또는 가점제가 60%, 추첨제가 이제 40%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게 그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나뉠 때 중도금 60%는 후불제입니다. 이자 후불제 조건이고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 개시일 전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어쨌든 나중에 후불제고 이게 이자가 뭐 생각보다는 좀 높겠죠. 한 5% 정도 될 겁니다. 못해도 그랬을 경우에는 이 2년 반치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60%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한 2천만 원 조금 2천만 원이나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무조건 1천만 원은 넘어요. 이자가. 그러니까는 분양가가 4억 9,9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거기 무조건 5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해도 분양가가 이제는 33평 기준으로 5억이 넘는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1,950만 원이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5억 초반은 일단 벗어났고 4억 9,900에 1,950만 원만 더해도 이미 5억이 넘었는데 거기에다 이자 후불제까지 들어갔으니 당연히 5억 초반대는 조금 벗어났고 이제 중반대를 향해 가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기준층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저층이나 뭐 이런 거 좀 빼고 기준층으로 여기 타입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84A 타입 가장 주력이고 그래서 동 배치도 이제 대부분 남동향이나 남서양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정남향인데 정남향은 112동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남서 남동으로만 돼 있고 방은 뭐 이제 똑같습니다. 4베이 구조고요. 여기서 현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팬트리 북박이장 돼 있고 이렇게 침실 안방에 드레스룸에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알찬 구성인 게 뒤에 보겠지만 브레인시티 쪽은 이런 게 다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84는 알파룸까지 주방에 이제 그게 없죠.
그 요렇게 돼 있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게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필요하신 분 있고 없으신 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옵션 사양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84B 타입인 거죠. 예, B 타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조는 이쪽이 좀 드레스룸 쪽이 좀 넓게 빠져 있는 특징.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방방 거실 방. 예, 4베이 구조인데, 아까 그 이쪽에 다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 하나 더 있었던 게 이제 드레스룸 쪽으로 좀 더 빠졌다.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신 분. 84A 타입은 이제 가장 무난한 알파룸까지 돼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렇게 공간이 빠져 있는, 그래서 요게 필요하시면 요걸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동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요게 이제 자녀 수가 이제 더 있냐 없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제 그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C 타입인데, 대부분 C 타입이 타워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베이 알파룸을 좀 크게 뺐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A, B, C 타입이 대부분 다 무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선호하는 평형대로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는 아니고 조금 더 큰 평형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예, 조금 더 큰 평수라는 거. 요거는 이제 84고, 요건 113 타입입니다. 예, 113.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요렇게만 놓고 보면 기본은 좀 잘 돼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 넣는 건데, 그건 옵션은 이제 선택 사항인 거니까 어쨌든 이런 기본은 다 돼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지 조감도입니다. 예, 지금 여기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성이 돼봐야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준주거 용지라든가 단독주택 용지에는 원룸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원룸은 잘 나가겠죠. 상가는 이제 수요가 얼마나 받쳐주느냐인데, 상가도 뭐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상가 주택을 짓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삼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수요가 좀 있으니까, 가까워서. 물론 여기도 이제 숙소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보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되면 이게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입니다. 1980세대. 그래서 아까보다 세대수가 더 크죠. 그리고 청약일은 똑같습니다. 12월 26일. 그래서 요게 두 개의 단지가 같은 날 진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둘 다 평택 당해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날 것 같습니다. 평택 당해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유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그 상황, 그리고 세계 국제적인 게 이제 대부분 경기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실거주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거주자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시거든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딱 한 번 집을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집을 골라서 가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시게 되죠. 물론 각자 취향에 맞춰서 어떤 분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본다면 평택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가격을 지켜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평택 내에서도. 예. 평택이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거를 받쳐주고 있는 수요 자체가 이제 주택 수요입니다. 그 주택 수요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지역들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외 지역 중에서도 번외가 된다면 사실상 추후에 이 주택을 내가 그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뭐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뭔가 이렇게 그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이 불어닥쳤을 때도 사실 움직이는 지역들은 1순위 지역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을 참고한다면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선택받으려면은 뭔가 뭐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형성이 되면 모를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라든가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몇 년 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마저도 사실 나중에 바람을 맞을 확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단지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뒤에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도 84A 타입이 주력입니다. 1051세대를 모집해요. 84가. 예. 그래서 33평이 9평이다 보니까, 그리고 건설사에서 요게 이제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주력으로 내보내는데 59A 타입 같은 경우에도 465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59와 84가 거의 주력인데, 그 중에 84가 이제 주력이다 보니 두 개 아파트에 84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5억 2,700만 원. 아까보다는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뭐 대략 따지면 2천만 원 언저리. 예, 좀 비쌉니다. 근데 뭐 여기에다가 이제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옵션비 이런 거 따지면 이 중흥 S 클래스는 5억 5천이 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략 따져봤을 때 거의 5억 중반대고 가제지구 쪽은 5억 중반이 조금 안 되는 금액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중흥토건에서 하고 27년 2월에 합니다. 요거 이제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입니다. 10년간 이제 당첨 제한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는 5년, 여기는 10년 동안 뭐 다른 데 이제 못 하는데, 사실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이 없어지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몇 년간은 그 점수대로는 당첨되기 어렵고, 어차피 주택이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뭐 당첨 확률이 이제 추첨제로 가는 거라, 예, 사실상 뭐 어렵고, 지금 뭐 투기 지역이니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니 이런 게 다 없고 비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을 자주 옮겨 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거는 이제 59 타입 기준층이 3억 8,800, 계약금은 1, 2차 나눠서 10%, 그리고 84A 타입이 1051세대 기준층이 5억 2,700만 원입니다. 그 위에 이제 저층 부분도 있고, 54도 그렇고, 59도 그렇고, 84도 그렇고, 기준층 기준, 그리고 84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가점제 60점, 추첨제 60점, 똑같습니다. 1순위 청약 기준. 그리고 요거는 이자 후불제로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자 60%에 대해서 후불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플러스 뭐 한 1,500에서 2,000 조금 언저리, 그 정도가 이제 이자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그게 녹아 있다. 사실상 예전에 이 중도금이 무이자일 때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청약 받으신 분들이 사실상 뭐 돈을 좀 벌으신 거죠.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은 세이브가 된 거예요. 예, 먹고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물론 다 이자가 이제 그 무이자였지만 지금은 이자 후불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자가 또 무이자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모든 거를 그 청약 받으신 분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이 집이 뭐 아까 쌍용도 그렇고 중흥도 그렇고 사실 이게 어떻게 뭐 잘 되겠죠. 잘 되겠지만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허그가 지어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는 다 당첨되신 분들이 안고 간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발코니 확장비는 아까보다는 많이 싸죠. 770만 원. 예, 770만 원인데 여기 발코니 확장비가 싼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왜냐면 다른 거에서 다 이제 녹이고 있어요. 분양가 자체가 아까 봤던 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비싸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있습니다. 옵션이 많아요, 여기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시공하시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순이윤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중흥 S 클래스가 가져가는 순이익이 굉장히 많다. 그 외 지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예. 뭐를 빼내, 뭐가 덜 들어갔네 하는 게 대부분 다 여기거든요. 철골 공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서 이게 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는 60, 100,
천억, 1160억 정도, 116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이윤이 이제 10억 384억이 남는다고 돼 있는데 더 남겠죠. 예, 보통 아파트 해가지고 남는 게 이제 300억, 400억 남아서는 안 하죠. 그 이상 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하면은 뭐 이래저래 다 해도 돈이 꽤 되는구나. 그래서 다들 그렇게 직원도 많이 뽑고 연봉도 높고 하는구나. 재미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단지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브레인시티 자체가 좀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지어질 거고 뭐 아주대 병원이 들어가고 카이스트가 들어가고 하는 호재들이 있는데 그 호재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이제 교통이라든가 그 교통을 받쳐주는 이제 그 기반 인프라 같은 게 또 필요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뭐 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질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지만 평택이 점점 외형이 커지면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교통의 핵심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런 그 산업의 핵심도 좀 아닌 그리고 뭐 이래저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를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 지역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겠죠. 물론 고덕이나 지제나 이런 데도 그 지역을 선호하시니까 가는데 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TX, SRT, GTX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버스 노선들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뭐 다채로운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시청도 옮겨가게 되고 평택의 중심지를 고덕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수요들이 발생하는데 브레인시티 쪽은 뭐가 이제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평택에서 어떤 축을 담당할 거냐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정이 되고 조성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외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59 A 타입 배치는 이렇게 돼 있고 구조는 4베이 구조입니다.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봤을 때 뭐가 좀 휑하죠. 요런데 뭐가 북박이장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드레스룸이 왜 아무것도 없지? 여기는 뭐 화장대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팬트리라고 돼 있는데 문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들이 사실상 뭐가 빠져 있는 거고 아주 디테일하게 뭐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따가 보겠지만 그 밑에서 딱 보면 요런 것들 여기 이거 뭐지? 이거 변기와 뭐 이렇게 일체돼 있는 것도 옵션이고 북박이 옵션이고 뭐 중문이야 그렇다 치고 팬트리 안에 이것도 옵션이고 뭐 이런 선반 같은 거 옵션이고 여기 이제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옵션이고 뭐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많지? 예, 이런 거 몇십만 원이 됐건 뭐 이런 거 다 옵션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빠지면 뭐 그냥 그러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 세면대랑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지. 예, 그리고 뭐 일자일 수도 있지. 뭐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나는 편하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옵션 안 넣고 들어가는데 그만큼 나중에 집값에서 빠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꾸며놓고 사시겠죠? 예, 꾸며놓고 살아도 사실 기본으로 돼 있는 것들을 그 다른 집에서 봤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없어. 그러면 이제 조금 경쟁에서 밀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넣으실 거란 말이죠. 그게 분양가에 다 녹아 들어간다. 여기는 옵션이 많다. 네, 여기는 옵션이 많다. 집은 줄게, 나머지 옵션으로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예, 장판도 뭐 종이장판에 뭐 싱크대가 있었고 뭐 이런 그 샤시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다 이사 가는 날 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장판 뭐 이런 거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옵션으로 선택 사항을 넓혀준 거 좋은데 그러면은 기본 분양가라도 좀 쌌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 분양가도 비싸요. 그죠? 기본 분양가 비싸고 이자 후불제로 추가되고 거기에다가 이런 옵션까지 다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넣으시는 분들은 에어컨도 이제 다 넣으실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집값이
얼마지? 그죠? 자, 59 B타입 한번 보죠. 59 B타입도 이렇게 봤을 때는 무난하게 이제 타워형입니다. 예, 타워형은 사실 호불호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좀 나뉩니다. 집도 그 포베이 구조에 비해서 조금 선호도가 좀 갈리는 구조고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옵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부 옵션입니다. 여기 예, 요런 거 다 옵션. 예, 그래서 필요한 옵션 넣고 아니면 말고인데 사실상 기본으로 해주는 이유는 그냥 있으면 편해요. 근데 없으면 나중에 내가 사비로 뭘 행거를 놓든 뭘 하든 해야 될 겁니다. 예, 요런 거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84A 타입 단지 배치는 이렇게 돼 있고 구조는 4베이 구조로 이제 무난한데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가제지구 쪽은 알파룸이 있었는데 여기는 알파룸이 없이 드레스룸을 넓게 뺐는데 여기 보시 넓긴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팬트리인데 아무것도 없고 예, 뭐 이런 거 뭐가 좀 집이 넓게 쓰려면 사실 빼는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이 드레스룸 넓으면 뭐 합니까? 상자 갖다 놓을 거 아니잖아요. 뭔가 설치는 해야겠죠. 취향에 맞게끔 돈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옵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드레스룸 넣고 욕실 뭐 요런 화장대 넣고 요런 게 이제 다만 뭐 몇백이건 얼마건 간에 이제 중흥에서 이제 그 기본 분양가를 낮추려고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옵션이다. 파우더장, 뭐 메탈 도어, 뭐 벽, 뭐 시스템 가구, 뭐 북박이장 이런 거 다 옵션이고 옵션표는 그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많아요. 84B 타입도 이렇게 타워형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호불호가 있는 구조고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분리되어 있는 걸 선호하시죠. 예, 식탁도 놔야 될 거고 요런 데도 이제 비어 있고 근데 요거를 옵션으로 하면은 요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 예, 요런 식으로 이 채워 놓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예, 좀 필요한 부분들은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84C 타입도 요렇게 여기 타워형으로 많이 뽑아놨는데 4베이 구조를 가장 선호하신다. 사실상. 근데 여기는 타워가 좀 많습니다. 타워라는 게 이제 집이 이제 창문이 양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타워거든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보통은 4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바람이 이제 흘러갈 수 있게 돼 있는데 타워형 구조는 이게 꺾여 있는 겁니다. 꺾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관 들어오면 이렇게 꺾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타워형이 전형적인 모습이고 창문이 대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들어온다. 집 자체에 이 위에 포베이 구조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양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호불호가 좀 있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판상형이라고 하는데 포베이 구조를 판상형 구조를 좋아하거든요. 대부분이 또 이제 판상형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타워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한 10명 중에 뭐 이렇게 어떤 걸 선호하냐 그러면 뭐 한 5점 몇 이상, 반 이상은 아마 타워형보다는 이제 판상형을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전부 옵션.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지구와 브레인시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전에 풍경채 2블럭이 이제 반도체밸리 가제지구에 이제 분양한 적이 있어요. 1152세대. 여기 23년 6월 15일 날 했었거든요. 올해. 예, 불과 이제 몇 달 전인 거죠. 예, 한 반년 가까이는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몇 달 전에 했었고 그때 당시 분양가와 현재 분양가를 비교해 봤을 때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과 전에 제일 풍경채 2블럭이 똑같이 84로 비교했을 때 하나는 4억 7,800이었고 하나는 4억 9,900입니다. 총 2,100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불과 이제 한 6개월 차이로 6개월 차이로 2,100만 원이 분양가가 상승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일은 사실상 별로 없을 거고
유지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 분양가가 자꾸 높아지면 금리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집 살 수 있는 수요가 줄거든요. 그럼 미분양이 나고 건설사가 힘들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평택에 미분양이 막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평택은 다행히도.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으면 굉장히 악재인데 평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외지에서 이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과 평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순수하게 분양가만 놓고 보면 2,100만 원 정도가 올랐다. 뭐 금융 이자까지 따지면 조금 더 올랐겠지만 그때 당시 청약 경쟁률이 요거 이제 풍경치 2블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미분양이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그래도 완판을 쳤어요. 그래서 1039세대 모집에 2764세대가 이제 청약을 넣은 거죠. 굉장히 많은 청약이 들어와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이게 당연히 미분양이 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미분양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에서 완판이 돼버리네. 야, 아직 평택이 살아 있구나. 굉장히 이제 좀 안심도 되고 뭔가 기분도 좋았는데 왜냐면 미분양이 자꾸 쌓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집값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안 나고 뭔가 한 번에 완판이 되면 좋겠지만 지역 특성상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순위에서는 미달이 나고 2순위에서도 좀 남을 것 같았는데 2순위에서 완판이 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땠냐? 요랬습니다. 이블럭 완판 압도 전국 2순위에서 추가 청약 미분양 아파트 뭐 선착순 줍줍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세대가 남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청약이 끝났는데 그 2순위에서 되신 분들도 좀 포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 1339세대가 다 안 되고 2764개가 들어왔지만 포기하시고 남았어요. 한 1, 200개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10%에서 15% 정도는 남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가 모집으로 해서 끝끝내 완판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딱 한 번에 끝난 것 같았는데 뒤에 보니까 요랬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모집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해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인시티 쪽입니다. 대광, 로자비앙, 모아엘가 1700세대. 세대수 크죠? 여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게 7월 10일이었습니다. 뭐 아까 6월이고 이건 7월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760만 원 상승. 대광 로제비앙 모아일가와 지금 중흥 S클래스가 84 기준으로 760만 원. 그러면은 요거는 뭐 많이 안 올랐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기본 분양가가 좀 높다. 5억 초반대인데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5억 중반대다. 그리고 입주는 이렇게 26년 8월과 27년 2월로 나뉘고 여기도 뭐 분양가는 요랬지만 사실 요게 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는 요랬습니다. 최고 16대 1까지 나왔던 단지입니다. 59 타입이.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대 1로 완판. 완판을 이어갔죠. 물론 이제 뭐 기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남았다. 최종적으로 2순위에서도 남았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분양 난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1437세대 모집에 2151세대가 들어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가제지구도 그렇고 브레인시티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분양해가지고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뒤에 좀 남았었죠. 선착순 계약 중 이게 이제 모아엘가 그리고 요게 이제 1700세대 모집에 1500세대 해가지고 뭐 한 200세대 뭐 아까랑 똑같죠. 대략 10%에서 뭐 한 15% 이상 자녀 세대가 남았었습니다. 미분양 자녀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구역 해가지고 결국은 완판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개의 지역에서 똑같이 또 분양이 나온 건데 이때보다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문제는 이때 분양했을 때보다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여기가 이제 가제지구 여기가 이제 그 브레인시티 쪽인데 이 지역에 지금 26일 날 분양하는 아파트가 과연 어떤 성적을 내느냐
예, 그리고 그 성적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요거와 비슷한 지역들, 예, 요거와 비슷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고전을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분간 부동산 상승은 어렵다. 그 와중에 이제 고덕 핵심 지역과 지제 핵심 지역들은 버티거나 보합을 유지할 거고 그 외 지역들은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 외 지역들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굿모닝 맘시티가 있거든요. 이쪽에 5차. 요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P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P가 떴고 고덕 안에도 여기 이제 아파텔이라는 게 있는데 아파텔도 마이너스 P가 떴거든요. 수요가 예전만치 못한 거예요. 조금 부족하면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들이 몰리는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을 보합선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고덕 핵심 지역과 지제 핵심 지역들로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전세를 살거나 다시 그냥 버티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정도 금액대, 내가 한 5억 초중반, 예,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요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5억 뭐 중반 그 정도면 고덕도 들어가거든요. 예, 뭐 동이나 층이나 평수를 조금 조절하면 그리고 지제도 뭐 조금 조절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핵심지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요런 데로 새 아파트로 갈 건가 고민들을 해보시겠죠.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서 제가 만든 오늘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뭐랄까 좀 참고가 되는 거지 제 의견이 정확히 뭐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음에 있어서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듣기 싫은 부분도 있고 하신다면 뭐 안 좋은 댓글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영상을 보지 말아주세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댓글들을 다 보게 되는데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댓글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저 하나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택에서 부동산 유튜버가 수백 명이 있는데 예, 수백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중에 저 하나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제 영상이 그나마 선택하실 수 있는데 단 0.0001%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0.01%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핵심지를 눈여겨보고 뭔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으나 뭔가 청약을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기에는 조금 요 좀 지역들에서는 좀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26일 날 청약을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고 경쟁률까지 나와봐야겠지만 예상을 하건데 성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 예상과 달리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평택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셔야 되는 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평택은 굉장히 강한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이거나 그리고 분위기상으로나 그리고 내년이 뭐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경기 침체인 거고 경기 침체면은 사실상 시장에 돈이 안 도는 상태인데 그때 나 홀로 집값만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 예, 입주할 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계산하고 하실 거라면은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고 제 거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들 영상도 보시고 뭐 뉴스도 보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